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입되는 종목의 그 이름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두 분의 12월 첫 종목입니다. 남성팀은 바이오인데 CTC 바이오였어요. 저희는 반도체 중에서도 솔브레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CTC 바이오 꽁꽁 숨겨둔 그 히든 종목, 그 매력이 뭡니까? 네, 일단 의약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본적으로 CTC 자임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료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소화 효소제인데, 이게 지금 사실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 사료 업자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 가축을 키우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재료 가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료 회사죠. 카겔 같은 고객사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5일 날 일정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뇌전증학회에 참여를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가게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칸나비디올 구강 붕해 필름 관련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칸나비디올 같은 경우가 뭐냐면 대마에서 추출되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발작을 좀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이걸 또 필름 형태로 만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여서 이번 학회에서 뭔가 유의미한 어떤 계약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단기에 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구조 조정을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3개 정도 되는 적자 회사를 이제 구조 조정을 해서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사실 파마리서치의 지분을 이 CTC 바이오노트라는 회사가 좀 인수를 했습니다. 일부분. 그래서 최대 주주로 최근에 등극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일단은 조영식 SD그룹 의장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SDB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바이오노트, 그다음에 유바이로직스, 그다음에 ST 바이오센서, 그다음에 이어서 방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CTC 바이오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진단과 예방 쪽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만 연결했다면, 이제 바이오노트의 CTC 바이오의 지분을 크게 확보를 하면서 이제는 의약품까지도 밸류체인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각 회사들의 어떤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작년 4분기 때 드디어 흑자 전환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정말 역대급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는 이미 흑자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이제 반등 나오는 구간이라서 충분히 아주 높은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한번 제2의 ABL 바이오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CTC 바이오의 매력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막바지에 잠깐 화면으로도 나갔습니다만, 지금 주가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 네. 사실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면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역대급 저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거의 뭐 빼놓지 않고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공매도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방 압력도 많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요, 6,500원, 어떻게 보면 200일선 구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6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종목이 솔브레인이었죠. 중일 갈등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고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솔브레인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솔브레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 종목군들을 엮인 종목군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중일 갈등이 제가 서부 T&D를 가지고 왔을 때부터 이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조금 더 지속이 된다라는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연관되었을 때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이 또 수혜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항상 뭐 중국이 협상 카드를 내놓았을 때 히토류를 내놓는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포토 레지스터를 이제 내놓거든요. 항상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일본이 중국 쪽에 수출을 제한한다, 포토 레지스터를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관련했을 때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와 연관해서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포토 레지스트 쪽에서 원재료라든지 박리액 쪽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포토 레지스트라든지 피어를 제거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좋습니다.
이미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산업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당연히 뭐 디램이라든지 선단 공정이라든지 많은 소재가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사실 반도체 관련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AI가 껴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IT 같은 경우에는 흔들거림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보다는 중일 간의 갈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다라는 점들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쌓아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또 이제 소부장입니다. 네. 다르게 이야기하면 코스닥 시장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에 지금 수급이 다시 한번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쪽에 대해서 연기금이라든지 기타 수급들 역시도 함께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12%대 상승 마감했는데 목표가는 또 어디까지 바라보실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2만 원 라인대를 제시 드려보도록 할 텐데 사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가 박스권 상단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장 안전한 거는 30만 원 라인대를 돌파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던가 동시 세미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라인대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는 32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전 라인대 상단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라인대를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5만 3천 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가 이전에 좀 지지가 나왔었던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라인은 좀 지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솔브레인은 30만 원대 라인을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